교수님께서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셔가지고 역시 유튜버의 이 포스가 다르네요. 네, 정말 우리 이제 교수님 모시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 이제 이정무 교수님, 정기영 교수님 두 분이 다 계신 자리인데 제미나이가 또 요번에 사실 샘 얼트먼도 조금 후달려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GPT-5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미나이가 뭐 시험도 좀 더 잘 쳤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잠깐 써봤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은 것처럼 뭐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전 프로님, 이 프로님 느낌은 제미니 쪽으로 이제 써야겠다 이신지, 아니면 그래도 GPT다 이신지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중반부 이후부터는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내년에는 제미나이가 앞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12월 달에 앞지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은 계속 결국 상향 평준화가 될 거고 누가 더 플랫폼을 잘 붙여서 쓰느냐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구글의 플랫폼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오픈 AI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지메일, 유튜브, 구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미나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더 좋아져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 대답 잘 하잖아요. 논문 쓰라고 하면 잘 쓰고, 더 좋아져야 되나? 얼만큼 좋아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는 플랫폼 싸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통계 이제 강의 많이 하시는데 제미나이가 통계도 GPT보다 잘하나요? 제미나이가 이제 그 구글에서 하고 있는 콜앱에 제미나이가 들어갔거든요. 원래 챗GPT로 자꾸 통계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챗GPT 내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여기서 통계를 돌리면 그림도 바로 나오고 표도 바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좋았던 건데, 근데 그렇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여기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콜앱은 직접 라이브러리 깔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어졌고, 여기서 바로 프롬프트 넣어서 돌리면 여기 코드 짜갖고 하다가 에러 나면 자기가 보고 다시 고치고 하면서 결과물을 가져오거든요. 이제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졌죠. 챗GPT로 돌리는 것보다 이쪽에서 하는 게 훨씬 강해졌어요. 교수님 그 채널명이 닥터 GPT이신데 네네. 바꿔야 되나요? 채널명 그렇네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고 내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플랫폼 싸움이다. 네. 그러면 GPT는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갤럭시도 살고 아이폰도 살고 한 것처럼 이게 꼭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두 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서로 차별화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LM이 하나만 있는 세상은 지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얘가 하는 말만 믿게 될 거니까 이걸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복수의 LLM이 있어야 되고 복수의 LLM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님 의견은 지금 제미나이하고 GPT 중에 지금 전 교수님 말씀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약간 비긴 상태인데 약간 비긴 상태인가요? 네. 예. 내년 되면 내년쯤 되면 약간 네. 역전될 수도 있고. 네. 이 프로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써본 그냥 아주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는 일단 GPT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제미나이가 이제 어려운 문제나 계획을 짜거나 그게 이제 올라와서 GPT와 비슷하거나 상회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노트북 LM에 뭐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능이라든가, 그전엔 저희가 뭐 제스파크 같은 거 슬라이드를 잘 만든다 이렇게 했지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나노바나나 프로와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생성, 인포그래픽 생성 기능은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미나이 3.0과 나노바나나 프로 거의 연달아서 공개가 되는데 이 시즌에 거의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서, 약간 아쉬운 점은 저희는 계속부터 초반부터 싸우던 사람이니까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했는데, 그런 것들 필요 없을 만큼 이제 심플한 프롬프트나 누구나 그냥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는 사람도 제미나이를 쓰면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내주기 시작해서, 예전부터 맨날 하던 말인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출발선으로 간다는 느낌이 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하고,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사실 논문 쓰기 강의는 거의 업데이트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기능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꽤 충분하기 때문에 코딩을 한다거나 뭔가 좀 고급 기능, 내가 못하는 기능 이런 쪽으로서 그런 LLM들이 많이 사용되는 건 좋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일 정도는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초보의 입장에서 오늘도 논문 쓰고 하면서 강의 자료를 쓰는 초보 입장에서 GPT랑 제미나이를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사이스페이스랑 GPT는 제가 그동안 좋았던 게 얘는 한 큐에 뭐 꾸역꾸역 대답을 해주는데 제미나이는 꼭 뭐가 안 된대요. 자기는 PPT를 바로 읽을 수 없고 PPT를 바로 출력할 수가 없대요. 이번에도 똑같이 내가 자료들을 업로드해가지고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몇 장 할 거니까 만들어줘. 똑같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거든요. 오늘 오전에. GPT는 꾸역꾸역 만들어줬어요. 물론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근데 제미나이는 난 이런 이유로 PPT를 바로 만들어줄 수 없어. 내가 글은 써둘 테니까 네가 알아서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나마 셋 중에서 제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러저러한 기능을 아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번에 써볼까?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중에 하나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식으로 더 쉽게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논문 쓰기나 연구에 많이 썼지만 이제 거기 넘어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묻혔지만 사실 제미나이 다음에 클로드도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의 코딩 에이전트 기능은 클로드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논문 쓰기라는 건 우리 연구자들의 제한들이 이렇지만 그 외 업무 자동화, 업무를 도와주는 앱,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트랜지션 되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연구였을 뿐인 거고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누구나 쉽게 이런 자동화를 만들고 싶어 할 때 클로드나 제미나이에서 공개한 안티그래비티 같은 걸 쓰면은 생각보다 그냥 말로 내가 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 때 코딩이 잘 쉽게 구현이 되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누구나 이제 PPT 만드는 건 대부분 일반 사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앱을 만드는 것도 좀 이렇게 누구나 일반인들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하는 데서 갇혀있지 말고 이제 모든 일을 LLM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원하는 기능을 탑재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모두가 생산자가 되는 이런 걸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슬라이드 만드는 얘기 나와서 했는데 그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노트북 LM에 가서 그렇죠. 하면 엄청 잘 만들어 주는데 제가 그렇군요. 노트북 LM하고 젠스파크하고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쓰는 예시 주제가 있는데 아스피린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한 그걸 가설로 해서 두 개의 각각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면 재밌는 게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슬라이드는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습한 게 이런 뭐 기업의 홍보 슬라이드나 아마 이런 거를 많이 학습해서 그런 건지 그 결론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가 결론인데 노트북 LM에도 만드는 슬라이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안 하고 젠스파크에서 만들면 그냥 드라이하게 결과를 정리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얘가 뭘 보고 배웠느냐 알 수가 있는 그런 점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슬라이드 만드는 건 그런 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잘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미나이랑 챗GPT랑 비교했을 때 챗GPT의 장점 중에 하나는 챗GPT가 더 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 버전 쓰면 아침마다 펄스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 미국 심장학회가 하는 시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미국 심장학회 관련돼서 검색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순환기내과에서 이렇다고 해놓으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신기하게. 나를 좀 더 잘 아는구나. 그 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왜 GPT한테 끌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애정결핍이 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미나이가 일을 잘해도 GPT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미나이는 너무 드라이해. 뭐 효율적이지만 약간 싸가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제미나이는. 그리고 제가 또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AI를 다루고 있으시니까 다들 유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능,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그 기준점이 달라지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지능이 온 것 같고 앞으로는 사실은 뭐 거의 나를 가르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비서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지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인 거거든요. 얘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는 얘가 시켜놓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외과에서도 그러시지만 뭐 전공이나 처음에 이제 시켜주잖아요. 수술을. 이 친구가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고 잡아주고 친구가 뭔가 사고를 치면 내가 그 수습을 할 거고 내가 수습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얘한테 시켜야지 완전 아주 고난도의 수술을 이 친구한테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통계 관련돼서 얘가 분석을 해놓으면 내가 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다 검증할 거냐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한번 확인해 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사실 그걸로 논문을 써보려고 SPSS를 골드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챗GPT에서 반복해서 계속 돌려서 답이 어떻게 나오고 얼마나 틀리고 이런 걸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50번을 했는데 답이 계속 똑같이 다 정답이 나와갖고 이 논문을 쓰기가 좀 뭔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아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복잡한 분석을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가 논문에 딱 쓸 그 키 숫자 정도만 다시 한번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얘가 분석을 하는 거는 이 코드를 제너레이션해서 분석을 한 거니까 이제 이 값을 보지 말고 이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다른 LLM에 가서 이 코드가 뭘 한 코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지난주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디지털 앤 AI 서밋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학회 내에 인공지능학회를 따로 한 건데 갔었는데, 거기에 LLM How to Use라는 세션이 있어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런 분석하는 거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MD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포마틱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다 검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엄청 띠꺼운 얼굴로 난 그건 안 본다, 난 코드를 본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코드를 볼 줄 아니까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코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다른 LLM을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못하는 수술을 안 맡기는 것처럼.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못하는 것도 시켜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나름 티어를 나누는 게 있는데, 나의 허드렛 일만 시키는 사람과 나 정도 되는 일을 시키는 사람과 내가 잘 모르지만 배우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시켜봐야 나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사실 내가 계속 발전을 해야 나도 LLM도 서로 발전을 하는 건데, 나의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면은 나는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와도 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할 자신이 있고 그 정도 약간의 노력을 가한다면 모르는 것도 시켜보면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영원히 나는 아직 못하니까 안 해본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발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있으면 시켜보고, 대신 진짜 맞는지 얘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LLM에도 물어보고, 저는 플러스 여기에 진짜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검색한 게 맞는지, 진짜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모르는 영역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는 거를 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제한할 필요는 없다. LLM이 어쨌든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의학은 많이 알지만 노 교수님들이 내가 써보니까 얘 너무 거짓말만 하고 별로야 이렇게 하고 안 쓰시고 막 되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안 쓰시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써보니까 별로지, 나도 별로야 이렇게 해서 막 좀 폄하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이제 두 분을 한 번씩 뵈면서 많이 배웠는데도, 지금까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이정무 교수님 아까 이 표현하신 게 이제는 너무 쉬워져가지고 얘기할 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두 분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생들이나 저도 그렇고 아마 계속 이쪽 AI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얘기할 거는 계속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뀔수록 점점 더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저희 또 교수님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또 모셨던 관계로 너무 고생시켜드리긴 좀 그렇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다.